사람이 사망하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장례 절차가 시작되고 조문객 또는 문상객들이 조의금이나 부의금을 유족들에게 부의금을 주게 됩니다. 조의금, 부의금은 법적으로는 증여의 일종입니다. 자, 이러한 조의금은 조문객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니까 법적으로는 그럼 과연 증여받는 자는 누구로 봐야 될까요? 자, 먼저 사망하신 분은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수증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족 전체에게 준 돈이냐? 세분해서 한번 볼까요? 자, 돌아가신 분의 지인들이 조문을 하는 경우에는 유족들 전체를 수증자로 정의했다고 보는 것이 그 의사에 합치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족 중 일부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문상을 온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증여를 하되 그 용도를 장례 비용에 먼저 충당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의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의금은 어느 경우나 법적으로는 장례비에 먼저 충당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전의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조의금의 분배는 먼저 장례비용 그리고 묘지구입비 등에 먼저 충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는 부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느냐? 자, 이에 대해서는 1992년에 대법원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조의금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분배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예 중에 하나가 상속인들 간의 조문객 수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입니다. 조문객 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조문객들이 낸 조의금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방명록과 조문 접수 대장에 따라서 상속인별로 조문객 및 조의금 액수가 집계가 가능한 경우에 그 조의금 집계 금액이 상속인별로 큰 차이가 날 경우에는 문상객의 비율대로 배분을 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의금, 부의금은 법적으로는 증여, 무상의 증여라고 했지만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서 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받은 조의금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의금은 법적으로는 무상의 증여지만 사회적으로는 유상의 부채다. 문상객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 상속인이 평소에 그 문상객들에게 많이 베풀었고 또 그 문상객들에게는 반드시 답례로 그 문상객들의 경조사에는 상속인이 반드시 답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 단체나 모임 활동을 통해서 많은 문상객들이 오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장례 이후에 그 단체나 모임에 답례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찬조 또는 협찬 등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사정까지 고려하면 결국 문상객의 비율에 따라서 남은 부의금을 분배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준에서는 오히려 공평한 기준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